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숫자들을 리스트 내포로 구성하는 형태를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문자열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리스트 내포에 의해서 리스트로 저장한 형태를 좀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Hello World Python List Compilation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자열이 was라는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길이들을 구하겠습니다.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was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문자열 순서대로 맨 처음에 hello를 가져오겠죠? hello가 맨 처음에 있으니까요. 가져와서 이 hello 가져온 것에 문자열의 len, 길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첫 번째 hello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자열 둘레 5개가 저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월드라는 또 단어를 가져와서 문자열 길이를 구하고 또 5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열 길이들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문자열들이 많은데 각각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자를 제가 기본적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입력을 받아. 한글도 입력받고 한글은 원래 유니코드로 2바이트를 차지하지만 문자열 길이를 구할 때는 한글도 1개의 글자로 1개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첫 글자만 추출하는 자, 이것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냐면 이것도 제가 원래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가능 개체할 때 문자열 처리하는 것도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안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문자열도 사실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문자열은 인덱스로 접근할 때 수정이 불가능해요. 접근만 가능하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튜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튜플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하면 안 되고 뭐 이터러블 뭐 이런 용어가 따로 전문적으로 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워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자열들 중에 제일 처음에 헬로우를 가져옵니다. 처음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걔의 가져온 이 헬로우의 0번 인덱스의 값만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문자열 중에 첫 번째만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원래 애니메이션 효과 막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괜한 짓 했네요. 바로 콜앱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실습할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헬로우의 H 그다음에 월드의 W 인의 I 파이썬의 P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그러면 0번 인덱스라고 0을 접근하면 첫 번째 글자가 가져간다면 1번 인덱스 하면 네 1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EONY가 추출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들만 추출하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만 추출하고 싶습니다. 문자열들의 마지막. 자, 마지막이라고 하면 각 문자열마다 0, 1, 2, 3, 4 인덱스 번호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하게 되면 문자열들의 길이가 다르니까 각각 다른 마지막의 글자들이 문자열 길이가 다르니까 last letter, 네, and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역인덱스 기법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문자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방향, 순방향으로 접근하는 인덱스로 접근하면 다 달라져요. 마지막의 문자열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역인덱싱으로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들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들의 길이가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럴 때도 잘 세련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잘 되시겠죠? 네.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자열과 문자열 길이를 이용해서 이거는 직접 한번 콜앱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로 구성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Hello, World, Python, List Compilation 얘네들마다 문자열 길이가 다르죠. 아까 거기서 봤잖아요. 5, 5, 5, 뭐 6,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딕셔너리 안에 hello라는 문자열 뒤에 숫자 5, 컴마, 월드라는 단어 뒤에 5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문장입니다. 워즈에서 하나 뽑아와서 워드에 집어넣습니다. 맨 처음에 hello가 들어오겠죠? hello가 들어오진 상태에서 얘의 길이를 구해요. 이 길이를
이 상태로 그냥 대괄호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리스트 내포가 아니라 딕셔너리로 만드는 형태네요. 사실 좀 약간 변형 좀 다른 형태인데요. 괄호가 모양이 다르죠? 대괄호가 아닙니다. 중괄호로 되어 있어요. 중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키 그리고 현재 단어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콜론 뒤에 배치함으로써 밸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가 달라요. 주의할 점. 괄호가 다르기 때문에 딕셔너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매번 리스트나 딕셔너리 원소를 각각 다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손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실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들은 코딩,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의해서 패턴을 그 랭귀지의 문법적 특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패턴을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문제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이해되셨을까요? 리스트네포?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예시 좀 가져왔고요. 람다 함수로 표현한 건가? 제가 문제 하나를 한 게 있었는데 람다 함수에 표현했나 봐요. 거기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 잠깐 소개해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가 아닌데 제가 교환을 수정해서 이게 여기가 아닌데 막 고치다 보니까 어쩐지 분명히 문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 했네요. 자, 이 문제 도전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 리스트 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 슬라이드 있죠? 감사합니다.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이면 안 돼요. 네네.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이게 사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 등장하는 하나 문장이에요. 그 예시가 아이리스 벚꽃이었는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 문자의 패턴을 찾는 거였나? 하여튼 네. 거기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를 가져온 리스트 내포 표현식입니다. 이 대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식을 넣어서 이렇게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자, 이 알파벳 A부터 Z를 직접 A, B, C, D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A하고 Z까지 알파벳의 순서를 어떻게 생성을 해내지?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 ABCD, 대문자 ABCD는 사실 컴퓨터 내부에서는 유니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유니코드. 즉, 무슨 말이냐면 유니코드라는 것은 각각 문자열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로 컴퓨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문자열 저장 방식이에요. 그 데이터 표현 방식입니다. 그 대문자 A는 65라는 유니코드 값을 가지고 원래 뭐 아스키 코드 값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엔 다 유니코드라고 해서 같은 값을 가집니다. 바이트만 2배로 늘어난 거고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B는 66. 그 다음에 알파벳 C는 그럼 얼마일까요? 네. 알파벳 C는 6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땡땡땡땡 Z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유니코드 값 97을 가집니다. 소문자 B는 98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C는 99를 가집니다. 자, 얼마나 다행인가요? 숫자로 문자대의 값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러면 이 숫자들은 우리가 레인지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숫자를 소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를 아스키 코드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겠네요. 유니코드로 지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65부터 100 얼마까지 유니코드 값을 지정해서 숫자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리스트로 저장하면 되는데 65가 생성된다면 65로 저장되면 안 돼. 그 다음에 97로 생성한 값이 97로 그냥 저장되면 안 돼. 이렇게 알파벳으로 저장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캐릭터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CHR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65 이렇게 유니코드 값을 넣어줄 때 대문자 A가 된다는 거죠. 캐릭터 CHAR 97 그러면 소문자 A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 들어가기 전에 리스트 내포 도전 문제. 이게 실제 표현이 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게요. 잘 성공이 되셨나요? 하고 있으신가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네. 자, 알파라는 변수 안에 대괄호 안에 for n인 레인지 97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끝나는 지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97 더하기 26으로 했습니다. 알파벳은 26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뽑아와서 숫자 하나가 97부터 26개가 만들어질 거고 폼은 앞에 뭘 써야 돼요? 표현식을 써야겠죠? 여기다가 캐릭터 n 해주는 겁니다. 추출한 n을 캐릭터 함수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알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소문자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또 65, 대문자를 만들고 싶어요. 65부터 출발해서 26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추출해서 캐릭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대도 또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또 하나씩 추출해서 OR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ORD는 반대로 유니코드로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ORD.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셨죠? 혹시 놓치시더라도 폴의 코드를 공유해 드렸으니까 거기서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하시면 코드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내포까지 마쳤습니다. 네, 현재까지 따라 하실 만한가요? 어떠세요? 예, 점점 멘탈이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나와라 오바. 어떠신가요? 아직 리스트랑 안 친한 것 같다. 직접 타이핑하면 자꾸 빨간색이 뜨는 게 어렵네요. 자, 오한수님 맞으시죠? 한번 찾아가서 오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혹은 요령 그리고 중요도 포인트가 다른데요. 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이 새롭게 배우고 있거나 제시한 문제들은 제가 다 풀어드리고 있죠. 풀어드리기 전에 완성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결한 건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오타 없이 완벽하게 한 번에 입력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빨간색 밑줄을 만나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됩니다. 그 빨간색 밑줄이 나타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결단코 예. 그래서 빨간색 에러가 나타나는 거는 깨울 나에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군. 그러면서 해결을 직접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결을 하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자, 아까 오한수님 밑에 빨간 줄 예.
이게 왜 에러가 날까요? 제가 오한수님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왔거든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지난주에 오류 났던 것처럼 런타임에 가서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를 하시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뭔가 위에서 오류가 발생된 변수의 값을 물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생성한 값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자, 글자가 지워져 있어서 오타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함수 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들어가기 전에 함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함수는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불려지는 요즘에 아주 중요한 사고력이 있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고력보다도 컴퓨팅 사고력을 지금은 미래 인재상에게 지금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 중에 하나,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추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상화를 표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함수가 되겠고요. 함수는 크게 빌트인 함수라고 해서 내장 함수가 있어요. 내장 함수. 내장 함수. 그리고 그 안에 임포트문을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랜덤 라이브러리처럼 임포트문을 이용해서 불러오는 그런 모듈들이 있고요. 이런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서드 파트 에디션이라고 불려지는 제3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장함 쓰든 누가 좋은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든 간에 남이 만들어 놓은 완성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제3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고 배포해서 유명해진 애가 바로 넘파이 판다스 등이 있죠. 매플러립이나 시본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고요. 귀도반 로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귀도가 아니에요. 그냥 파이썬을 귀도가 만들었는데 갖다 쓰니까 너무 좋네. 그래서 막 자기네들이 갖다 막 만든 거죠. 넘파이나 판다스나 플로리.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무료로 막 배포했어. 무료로 배포해서 또 누군가 쓰니까 너무 좋아. 와, 대박. 그러면서 갖다 쓰고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 됐죠. 지금도 이런 제3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제3의 그 라이브러리들은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도 구글에서도 만들어내고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라이브러리 지금 뭐 배우셨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 분? 실습 한번 했으니까. 아직 노코딩 기반으로 갔나요? 코딩은 아직 안 했나요? 코딩 안 했군요. 네, 굉장히 즐거운 수업을 하셨겠네요. 노코딩 베이스의 인공지능을 하셨다니. 그럼 뭐 티처블 머신 이런 거 같나요? 네, 티처블 머신이랑 음악, 미술 요즘에 막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재미 많죠. 퀵 드로우, 오토 드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미드저니나 챗 GPT, 바드 뭐 이런 거 가보셨나요, 다? 미드저니도 해보셨나요, 혹시?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아직 거기까지 안 갖고 왔고요. 머신러닝을 파이썬으로 코딩으로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그거를 사운드가 제공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외부의 라이브러리들이 많은데 그거 다 귀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귀도가 만든 건 파이썬 문법일 뿐 그 파이썬을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그래픽, 시각화, 음악 파트 여러 가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다 이것들 전부 다 코드가 완성된 형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그런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만드는 내용들을 오늘 할 거라 이거죠.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함수들. 그래서 함수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빌트인 함수도 있지만 또 혹은 임포트문으로 불러오는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 파트에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함수를 왜 쓰는 건가? 함수는 일단 함수를 쓰지 않으면 똑같은 코드가 위에 표현했어. 근데 중간쯤에 어디선가 또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써요. 복붙해가지고. 하나의 파일 안에 복붙 코드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엄청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능이 어떤 내용인지 핵심의 본질에 집중할 수가 없어. 여기저기 막 똑같은 게 막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코드의 양도 많아지고 보고 한 번에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좋은 방법 없을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고안된 게 사용자 정의함수죠. 사용자 정의함수. 내장함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내장함수, 임포트문 이용해서 모듈로 불러오는 방법, 제3의 전문 기관에서 만든 것들 이렇게 있고 우리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뭐 구멍이 뚫려 있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함수예요. 함수는 이렇게 덩어리를 잘 만들어 놓고 제가 애국가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왔나 봐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얘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적인 코드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코드 안에 여기 똑같은 코드 하나 또 쓰고 여기서 똑같은 코드 또 쓰고 똑같은 코드 또 쓰는 거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중복적으로 많이 쓰는 코드가 있는데 얘네들 여기다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번호를 매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1번 미리 정해놓은 1번 코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2번 1번 또 아까 만들어 놓은 1번 코드 여기다 또 들어가서 실행하는 거야. 저 밑에 어딘가 1번 코드 또 실행하는 거야 라고 번호만 쓰는 거예요. 번호만 이렇게 번호든 간에 이름이든 간에 이 미리 정해놓은 함수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명칭을 부릅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가져와서 실행한다기보다 가서 실행하고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함수의 특징이고요. 사용하는 방법과 문법적 특징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는데 사실 함수는 이렇게 위에 구멍이 뚫려 수도 있고 안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슬라이드도 제가 뺐네요. 그래서 이걸 파이썬으로 표현하면 DEF로 시작을 해요. 키워드는 DEF는 define의 약자예요. 나는 define 정의하겠다. 무엇을? 사용자 정의 함수를.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은 요거야 라고 쓰는 겁니다. 함수의 이름을 짓는 규칙은 우리가 지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변수의 이름 짓는 규칙과 동일합니다. 변수의 이름 짓는 규칙. 영어 뭐 특수문자 안 되고 밑줄만 되고 특수문자는 밑줄만 되고 숫자는 맨 앞에 나오면 안 되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는 여기 구멍 뚫린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return 결과값도 밑에 구멍 뚫린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return. 매개 변수와 return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각형이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함수를. 그리고 만들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뭐 이렇게 특징들은 좀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코드에서 일단 사전에 미리 함수를 정해 놓습니다. 함수를 정해 놓고 메인 코드에서 그냥 일반 문장을 쭉 수행을 해요. 쭉 수행을 하다가 나 여기서 함수가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함수를 부릅니다. 그러면 정해놓은 함수에 가요. 가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되돌아옵니다. 불렀던 위치로. 그리고 나머지 본문 코드에서 나머지를 수행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해놓고 사용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오른쪽에 함수는 미리 정해놓고요. 메인 코드에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함수가 좀 필요하네? 내가 미리 정의한 함수를 실행해야 돼? 라고 한다면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놓은 파트에 가서 실행을 쭉 하고 호출했던 위치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나머지를 수행하는 순서로 동작을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요거죠, 요거.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문장을 한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오늘 종강하는 우리 학부생은 종강하는 날이거든요.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16주차 종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용자 정의함수. 그리고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종강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내가 이게 중간중간 이 코드가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중간 복붙을 해서 계속 넣겠죠. 그러면 코드 100줄 중에 이 코드가 엄청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의 코드 덩어리로 사용자 정의함수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DEF 배웠으니까 define의 약자 DEF. 얘 이름은 sing이라고 해야지. sing이었나요? 뭔지 기억 안 나지만 sing이네요. 네, 싱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둥근 가로 열고 닫고. 이게 함수의 특징이에요. 싱 다음에 매개변수가 있던 없던 둥근 가로는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내용이 종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블럭을 잡고 탭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싱이라고 불려지는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동작하는 코드야 라는 느낌으로 앞에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렇게 정해놓는다고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야 돼요. sing이라는 함수를 난 여기서 부를 거야. 호출했어. 실행해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출력이 됩니다. 아, 또 필요하네?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 s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저렇게 4줄, 5줄에 해당되는 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특징상 보시면 가로 안에 매개변수도 없고 리턴도 없죠. 그러니까 사각형,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사각형 함수 안에 위에가 뚫려 있는 거 아니고 막혀 있고요. 아래가 뚫려 있는 것도 막혀 있는 겁니다. 그냥 딱 입력값도 없고 반환되는 값도 없이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기본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잘 되시나요? 자, 그동안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막 썼어. 반복문까지. 그러면 앞으로 갑자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습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떻게 쓰는지 여기 있네.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을 받아서 해당하는 학생에게 축하 인사를 불러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수민님 이름을 입력을 받아서 이수민님 축하합니다. 이수민님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 기쁜 축하합니다. 한 학기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출력한다 가져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 전에 제가 정의 및 호출하는 파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이거 설명하고 한번 이름을 넣어서 종강 축하 노래 부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학점을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여기에 적용했다 가정할게요. 여기 안에 코드는 뭐 전달받은 점수의 값이 얼마 이상이면 A, B, C 이런 걸 구분하겠죠.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호출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레이드라는 함수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로, 둥근 가로 안에 뭐가 있네요. 우리는 이 둥근 가로에 있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해 놓은 이 S라는 정의해 놓은 파트에 있는 이 S라는 애를 정확히 매개변수, 파라메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값을 임의의 공간에 할당을 받아서 저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는 실제 값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전달해 주는 이 S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 실인수, 실인자, 인수 영어로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인수, 인자, 실인자, 인수 다. 그래서 입력받은 점수를 요 값을 가지고 호출을 해주면 사용자 정의함수 내에 정의해놓은 가로 안에 S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때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S는 매개변수, 파라메타.
전달할 때 스코어 값은 실인수, 아규먼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직접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한번 볼게요. 펑션. 예를 들어서 예시 DEF 펑션 1번. 그리고 여기다가는 콜론 써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A는 10, B는 20, 그리고 프린트 A 더하기 B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매개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형태의 사용자 정의함수를 표현하고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얘를 실행 동작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펑크1이라는 함수로 추려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죠? 좀 전에 우리가 스윙 하는 부분에서 봤으니까요. 그쵸? 네, 저 혼자 달리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번에는 그냥 코드를 복붙하고 펑크2로 정의를 하고요. A와 B를 초기화하지 않고 A와 B를 전달받는 형태로 바꿀게요. A, B라고 전달을 받도록 하고요. 이걸 실행한 다음에 얘를 호출할 때 이거 아이고 내가 잘못 지웠네요.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출을 해야겠어요. 펑크2를. 그리고 이때 호출할 때 제가 10하고 20을 전달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하고 20을 전달할 때 인자값으로 아규먼트로 줄 때 10은 A에 전달을 해주고 20은 B에 전달을 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개변수와 전달받는 그 실제 값과 매개변수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고 순서가 일치해서 해야만 잘 전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10과 20이 두 개니까 매개변수도 두 개로. 매개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10과 20도 두 개로 인수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나중에 또 펑크2를 또 호출하는데 펑크2는 이번에는 10하고 20이 아니라 5하고 3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호출할 때마다 다른 값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다른 값의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개변수가 있는 타입을 말하는 거죠. 잘 되셔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개변수나 리턴이 없는 타입이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매개변수가 있는 타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리턴이 있는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턴. 자, 리턴이 있는 타입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형태에서 리턴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프린트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를 더한 값을 리턴해 주기로 했어요. 이거는 펑크 3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래서 펑크 3.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펑크 3을 호출할 때 값을 가지고 호출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실행을 해도 되긴 돼요. 콜앱에서는. 근데 실제 IDLE에서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턴을 해줄 때는 이 리턴 값을 여기다가 호출했던 위치로 그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전달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이것을 변수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리턴하는 값을 보관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 코드를
10과 20을 있는 호출하는 위치 내에 리턴 받는 값을 이렇게 프린트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A하고 B를 리턴해 주잖아요. 그러면 호출했던 이 위치로 그대로 더한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리턴해 준 값을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저장한 리절트를 출력해 주는 거죠. 아니면 별도의 변수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면 호출한 결과 이 함수를 호출하죠? 호출해서 리턴한 값을 그 자리로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되돌아온 문장이 프린트 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리턴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리턴 값이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매개 변수가 있는 타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뭐 리턴이 없게 한다 그러면 글로벌 변수를 써서 쓰면 되시고 마찬가지예요. 매개 변수도 글로벌 변수 쓰시면 이런 매개 변수 전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거죠? 이거는 그냥 호출만 하면 가서 실행하고 되돌아오는 거고요. 얘는 리턴이 있는 형태죠? 여기는 매개 변수가 없네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형태는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이 있는 건데 얘는 네, 리턴만 있죠. 그래서 A, B를 여기서 초기화했습니다. 함수로 호출해요. 볼까요? 함수로 호출해요. A하고 B하고 초기화하고 두 개 더한 값을 리턴해요. 그럼 이 호출했던 이 자리로 싹 되돌아옵니다. 리턴간 값을 합이란 변수에 저장을 하고 밑에서 합을 출력해 주는 거죠. 이런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멍이 뚫렸냐 안 뚫렸냐, 위에가 뚫렸냐 아래가 뚫렸냐 이런 것들. 블랙박스가 꽉 막히네. 얘는 밑에가 뚫린 형태죠. 리턴이 있는 애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형태는 위에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 이렇게 쏙. 그리고 리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매개 변수도 있고, 네. 여기에 리턴도 있는 형태. 값도 전달해주고 돌아올 때 반환값도 있는 형태. 이런 형태들을 제가 매개 변수와 리턴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그동안 학점 계산하는 문제를 해보았는데요. 이거를 함수로 정의해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요거부터 먼저 하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종강 축하합니다 문제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자, 매개 변수가 있는 타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가 name. 자, 바꾸고 여기다가 f스트링으로 자, 호출문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name님 축하합니다. 네임님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호출해야 될까요? 정의는 해놓고 호출문을 완성해야겠죠? 자, 해보세요. 완성하셨나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름을 한번 입력 받아볼까요? 이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sing 가로 열고 name. 자,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홍길동. 네,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받고 받은 이름으로 네, 호출을 해서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점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좀 바꿔보는 형태로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학점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점수 입력을 하라고 그래서 입력받은 점수가 네, 80 이상이면 우수 그리고 그게 아니라 스코어가 70 이상이면 보통 그게 아니라면 네, 노력 필요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90, 네, 우수라고 나오죠. 그리고 50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력 필요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내용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뭘 보시냐면 기존에 일반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닌 반복문까지 제어문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했었잖아요. 이거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바꾸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좀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코드를 다 함수로 바꿔보세요. 이름 네이밍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름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def. 이 함수의 이름은 grade야. 그리고 얘를 호출하면 무조건 여기서 점수를 입력받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또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grade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종속돼야 되는 코드니까. 그래서 블럭을 잡고 얘를 탭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grade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정의가 되었죠? 그리고 내가 이 함수를 실행하고 싶을 때마다 grade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매번 입력을 받고 네, 그에 해당하는 점수에 따라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또 그레이드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 그럼 또 호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함수 형태죠. 매개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고. 근데 내가 얘를 호출할 때는 점수를 좀 전달해주는 매개변수가 있는 형태로 하고 싶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점수를 입력받는 문장을 없애세요. 없애고 호출하기 직전에 여기서 입력을 받은 후에 입력받은 이 값을 전달해 주도록 하는 거죠. 매개변수로 실인자와 인수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실행해 주고 그 다음에 호출하기 직전에 점수를 입력받아서 입력한 값을 전달해주고 출력해주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 그냥 모든 것이 동작되도록 할 것인지 매개변수를 전달해주고 뭐 리턴이 있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사이렌 오도 제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하나도 안 뚫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나머지 도전 문제는 풀어보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렌 오더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냥
흉내내는 그런 재미있는 그냥 코드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제가 메뉴라고 해서 메뉴를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메인 코드예요. 그리고 원래 사용자 정의 함수는 호출하기 전에 먼저 정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나중에 정의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무조건 사전에 정의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근데 정의하는 코드가 이 밑에 있으면 호출문을 먼저 만나. 그럼 나는 한 번도 이 오더라는 함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니까요. 밑에 있는 코드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만 아 이런 게 있구나 랭귀지가 알고 있다가 호출하면 미리 사전에 고지한 그 함수 부분에 가서 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호출하기 전에 정의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메뉴 명칭을 숫자로 입력받도록 했어요. 1 또는 2 또는 3. 그래서 이 메뉴 번호를 오더 함수 호출할 때 실 인젝 값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매개 변수의 m에다 전달을 하고 1이냐, 2이냐, 3이냐, 없느냐 이렇게 따라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한번 메뉴 명칭 바꿔가지고 동작 한번 시켜볼게요. 구조는 어려운 거 아니죠? 아메리카노 맛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금액은 2,500원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네요. 한번 또 볼게요. 잠깐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 드리고 자 상황 어떠신가요? 원활하신가요? 제가 원래 엄청 말이 좀 빨라가지고 이렇게 텀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설명드리고 생각할 시간도 보여드리고 오류가 있으면 좀 바로잡는 시간도 드리고 왜냐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코드를 복붙하시기 저처럼 막 복붙하기도 하지만 타이핑하시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요 문제까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도전 문제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기 전에 자 자, 이번에는 더한 다음에 리턴하는 형태로 만들었네요. 이건 뭐 아까 봤던 예제죠? 아까 봤던 예제인데 이름만 add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더한 다음에 result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한 번에 그냥 result라는 변수로 만들지 말고 return n1 더하기 n2로 해서 리턴 해주셔도 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a 더하기 b 바로 해줬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아까는 가로 안에 뭐 펑션이라고 했나요? 아까 함수 이름 뭐라고 했죠? 뭐 함수 이름 안에 펑크 안에 뭐 10, 20 이런 식으로 줬는데 여기서는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변수로 해서 전달해줬죠.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add라는 함수를 정의했잖아요. 이거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설명드리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이거를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뺄셈, 곱셈, 나눗셈 함수를 각각 정의하시고 이 덧셈 밑에다가 뺄셈, 곱셈, 나눗셈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을 완성해 보시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셨죠?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함수의 이름이 print str이고 s는 문자열이고 c는 반복 횟수입니다. 이거를 메인 코드에서 문자열과 반복 횟수를 입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 좋아 변수 s하고 횟수 5라는 숫자를 호출할 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받은 파이썬이 좋아라는 문자열과 숫자 5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숫자 5만큼 반복해서 출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합과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따로따로 정의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3개 다 더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3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코드 내에서는 각각 점수 1, 2, 3을 입력을 받으세요. 각각 입력을 받고 합계 함수 호출하고 평균 함수 호출하면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도록. 이건 리턴이 있도록 했네요. 그러면 더한 값을 리턴해주고 여기에 와서 출력하고 평균의 값을 리턴해주면 여기 와서 출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간단한 구조인데 사용자 정의함수로 정의하고 호출해서 매개 변수 전달하거나 반환하는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 연습하라는 차원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9구단입니다. 9구단. 9구단 문제도 9구단은 여기서 포문으로 출력하는 거 이전에 했던 9구단 코드 있었죠? 메인 코드에서 단을 입력받고 이 단을 인수, 아규먼트로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호출하기 전에 2에서 9 사이의 값일 때만 호출하고 그게 아닐 때는 잘못 입력된 단입니다. 출력해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이거는 진짜 리얼 찐 도전 문제. 369, 이것도 버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369 게임 버전을 위키피디아에다 물어보면 수십 개가 넘어요. 공대생 버전까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3, 4개 정도 알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일단 이 문제는 간단하게 3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하나씩 뭐 3으로 끝나면 혹은 3으로 시작하면 짝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 내지는 그냥 원래 있던 숫자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3이 2개다. 33이다. 그러면 369에 3이 2번 있잖아요. 그러면 짝짝 2번 출력해주는 뭐 이런 형태로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게임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369를 판별해서 짝이나 원래 숫자 그대로 출력하는 구조를 완성해주고 여기서는 입력을 받은 값을 전달해주면서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는 상대적이니까 충분히는 아닐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시 10분이니까요. 몇 분까지 드릴까요? 람다 함수 못하면 다음 주에 드릴게요. 람다 함수는 특징만 아시면 돼요. 람다는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그냥 그 특징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람다 함수를 표현했을 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이니까 20분, 25분, 30분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자, 한 문제라도 완성해 보세요. 한 문제라도.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